오늘은 소설가 조세희의 아주 유명한 소설, 연작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중에 한 편인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작품은 아닙니다만은 요게 읽다 보면은 와우 되게 현란할 정도로 어떤 테크닉적으로 서술 기법상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목은 잘못은 신에게 있다가 아니라 뭐야? 신에게도 있다죠. 개도. 그러니까 신도 문제란 얘기야. 신만큼은 완벽할 줄 알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연작소설이죠. 아주 유명한 연작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난쟁이라고도 하고 난장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난장인데 이제는 이게 맞춤법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난쟁이로 바뀌었죠. 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수록된 소설입니다. 큰아들 영수를 서술자로 삼아 아버지가 죽은 뒤 가족이 이주한 은강시를 배경으로, 여기는 이제 요게 배경이에요. 행복동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은강공업단지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은강공업단지에서 살았고, 은강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은강공업단지의 공장을 움직이는 경영인들은 시가지와 주거지대에 살았다. 그러니까는 일단 뭐야? 공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사는 공간. 그 다음에 시가지와 주거지대는 소위 말하는 지배계층 내지는 부자계층이 사는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의 대비가 또 일어나요. 또한 주요 소재로 제시된 핀이죠, 핀. 오핀은 장시간 노동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집약되는 1970년대의 열악한 노동 현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쉼표 수탈과 지배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게요. 전체 줄거리를 보기는 보는데 이 작품이 연작 소설집 안에 있는 작품이면서 다른 작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전체 줄거리를 넣을까? 핵심 정리만 넣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학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설을 다 읽기를 바라는데, 책을 사서 읽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작품들을 다 보기도 어렵고, 근데 또 우리가 또 소설 내지는 문학 작품을 문제집이라든가 문제를 통해서만 보다 보니까 지문을 전체를 보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는 기분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이에요. 나가 나옵니다. 역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근데 첫째 아들 영수가 서술자예요. 아버지가 생전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 난쟁이, 아버지가 지금 죽은 상태죠. 생전에 꿈꾸었던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메인은 뭐예요? 메인은 사랑이죠. 그 사랑의 의미가 뭔데요? 그렇죠.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아버지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기적이고 자신의 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네들은 뭐 해야 돼? 벌을 줘야 돼. 라고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경제, 사회적 생존권을 찾아 상처를 아물지 못하고 벽돌 공장 굴뚝에서 떨어진다. 이 작품에서는요, 이 장면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장면이 나오지는 않고 영수의 독백을 통해서 암시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법을 가져야 하는 세상이라면 이 세계는 현실 세계죠.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현실 세계에도 있는 거야. 이거는 무의미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아버지가 꿈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지, 사랑이 충만하는 세상. 거기서 법률 제정이라는 공식은 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사랑만이 있는 세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도 이 세상, 내지는 조화로운 세상, 내지는 이상적인 세상,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이상적으로 봤다면, 영수 또한 이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뺐다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개, 나의 가족은 살기 위해 은강시로 이주하였으나 그곳은 아버지와 나가 그리던 그런 세상, 어떤 세상,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아니었음을 발견한다. 은강시는 공장 주변의 생물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굳이 공장 주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환경이 오염된 세계네요. 나는 은강 공작창과 합성고무 공장을 지날 때, 공장을 끼고 흐르는 작은 내를 건널 때 숨을 쉬지 않는다. 왜? 냄새가 너무 독해. 시커먼 폐유가 그냥 흘렀고, 노동자들은 아침 일찍 공장으로 걸어 들어가 잠을 쫓기 위해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일하는 도시였다. 위기. 나는 과거 옛날 영국과 프랑스의 비인간적인 노동 상태와 은강 노동자들의 환경을 비교하며 영국과 프랑스에는 매질을 하는 공장주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 일을 줄로 갈아버리는 공장장이 영국과 프랑스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은강시가 오히려 살기 좋은 현실이라고 자위한다. 라고 했지만 이거는 비교를 통해서 은강시의 어떤 불합리성,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은강시는 어떤데? 동생, 막내, 영희는 섭씨 30도 이상이 되는 공장 내부에서 졸면서 일했는데 작업반장은 그런 영희를 빨간 피가 배어나게 오핀으로 찌른다.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나 공원들은 죽어가고 노동조합 지부장이 끌려가고 공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당하는 사태가 공장 내에서 일어난다. 한마디로 노동 탄압이죠. 결정. 나는 은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머릿속부터 변혁시키고 싶은, 머릿속부터 변혁시킨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어때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진취적인 의식을 갖는 인물로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을 합니다. 어느 날 새로 선출된 지부장 영희를, 막내 동생이 아니야, 영희야. 막내 동생은 영희고요. 내게 데려오고 영희와 나는 자주 만나 노사의 만남을 대비한 준비를 한다. 그리고 두둥, 노사 대표가 만나는 회의가 열린다. 근로자 측은 임금 인상과 정당한 이윤 배분을 요구하고 사용자 측은 근로자 측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규정짓고 들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주 팽팽하죠. 결말, 나는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입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도입 부분, 그리고 난 다음에 전개, 위기, 절정은 딴 얘기, 다시 도입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는 법을 뺐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 영수의 의식이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은강에서는 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전체 줄거리만 보면은 상당히 구조가 심플하죠? 네. 그런데 내용을, 본문을 읽으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거는 본문 해석을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발적이고요. 상징적이고 우화적이다.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과 그 현실에 대한 저항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이 교차 제시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요. 과거와 현재, 현재와 과거, 그 다음에 현실과 가상이 막 뒤섞여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자, 요건 시작, 발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와 제비꽃 줄기까지 머무르게 한다.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이 말은 결국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현실, 사랑이 없는 현실, 그죠? 사랑이 없는 현실을 사랑이 있는 현실로 바꾸려면 현실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약간 환상적 내지는 환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뿅 현실 밖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죠? 현실과 가상이 막 뒤섞여 있는 공간이에요. 아버지는 현실에서의 세계를 살기조차 힘들어하지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며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하는가 하면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와 제비꽃 줄기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리고 신비한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러한 가상의 세계는 마치 직설적 어법을 통해서 더욱 환상성을 띠게 하고 있다. 자, 조세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사물과 관념 등의 인격을 부여하는가 하면 반복과 변주의 기법. 자, 요거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와 기호의 사용만 있는 게 아니라 생략도 있어요. 통한 이미지 생성을 활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을 단순하게 만들어 보여주기도 하고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여 때로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문체는 주제적 층위에서 볼 때 서술자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의 문체에 속한다. 사물이나 관념 등의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서술자가 그 사물이나 관념에 매우 깊이 촉각을 세우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반복과 변주, 소설에서 잘 쓰이지 않는 부호와 기호 사용, 이미지가 생성될 정도로 소설에서 시적인 기교를 활용한 것 또한 서술자 자신이 그 사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세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문체상의 특징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작품이 나타나는 것은 반복과 변주가 많이 나타나고요. 부호와 기호의 사용이 많이 나타나고요. 오케이?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거면 다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교차서술. 자, 과거와 현재가 교차된다라고 했는데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자, 봅시다. 반장이 영희 옆으로 가 팔을 쿡 찔렀다. 영희는 정신을 차리고 죽은 틀을 살렸다. 주어가 누구죠? 그렇죠. 영희죠. 새벽 3시였다. 새벽 2시부터 5시가 제일 괴롭다고 영희는 말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영희는 눈물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 끝에 큰오빠가 보여요. 나는 공부를 챙겨요. 자, 어때요? 잘리죠? 그죠? 자, 영희는 여기까지는 누구의 시선입니까? 그렇지, 영희의 시선이죠. 근데 여기는 누구의 시선입니까? 나의 시선이죠. 즉, 서술자의 시각의 위치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요거는 노사 간의 회의를 하는 장면이에요.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근로자 측과 그 다음에 사용자 측이 막
대립을 합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누가 튀어나와요? 어머니가 튀어나오죠. 뜬금없이 누가 튀어나와요? 영희가 튀어나오죠. 즉, 이 장면과 이 장면은 별개의 장면이에요. 즉, 이거는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거는 과거 집에서 영희와 어머니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화 사이에 어머니와 영희의 대화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것은 두 장면이 일정 정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죠. 오핀이죠. 오핀으로 공장 노동자들을 찔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오핀 잊지 마라 그러죠. 오핀으로 뭐예요? 옷이 뜯어지면 꿰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핀의 기본적인 용도는 뭐야? 옷이라든가 헝겊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뜯어지면 꼬매는 게 오핀의 기능이고 그게 용도야. 근데 사람을 찌르는 거는 그건 용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을 비판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영희의 대화를 삽입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 가능합니다. 왜? 위에는요, 대화에 큰 따옴표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어때요? 큰 따옴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요거는 분명히 소설가가 작가가 큰 따옴표를 깜빡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차이를 둠으로써 위의 장면과 밑의 장면이 별개의 것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오핀이라는 점에서 일정 정도 유사성 내지는 유사한 장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작품은 소설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이건 어때요? 그렇죠. 대본, 극갈래의 형태를 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참신성과 함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희의 소설은 오정희, 김승옥, 이상과는 달리 정치적인 색깔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나올 당시는 정치적인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억압되던 시절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가 조세희의 작품, 특히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경우는 상징과 비유, 그 다음에 환상성의 기법 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아무래도 소설 외적인 강압, 억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런가요? 비유와 상징을 통해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성은 아마 난쟁이일 겁니다. 이 난쟁이는 신체적인 불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소외된 자 내지는 도시 노동자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만약에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전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 맨 뒤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 다른 것을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그걸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작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이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이 편은 가장 중요한 소재는 아마 오핀일 거예요. 이 오핀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는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은강방직의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았다. 영희의 푸른 작업복이 땀에 젖었다. 영희가 조는 동안 몇 개의 틀이 서버렸다. 반장이 영희 옆에 가서 팔을 쿡 찔렀다. 툭 치킨 거야? 아니에요. 뭐야? 핀으로 찌른 거예요. 세상에나. 그래서 피가 4배인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사용자 측의 입장을 봅시다. 근로자가 핀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핀? 네, 오핀입니다.
생산부장님은 아실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용자들은 이 핀으로 찌르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핀이 뭐 어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노사 간의 협상을 하면서 오핀을 화두로 제시할 정도로 근로자들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오핀으로 노동자들을 찌르는 것은 소설 속에 있는 어떤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70년대 우리 산업사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핀은 수탈과 지배의 관계를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나라. 이 달나라는 여기에도 나타나요. 다만 아버지가 달나라를 얘기하는 장면보다는 영수, 서술자인 영수가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제는 달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 부분이에요. 첫 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주 단순한 세상을 그렸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보다 단순했다. 달에 가서 천문대일을 보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다. 그 꿈을 이루었다면 가정이죠. 아버지는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돌아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시작부터 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달이 무엇이냐? 달은 어떤 공간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읽은 부분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아버지가 꿈꾼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 그게 바로 아버지가 꿈꾼 세상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을 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웁니다. 즉 뭐야?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꿈꾼 세상이고 그것이 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꿈꾼 이상적인 세계, 유토피아를 의미하며 그 유토피아는 이러한 세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쟁이인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난쟁이로 상징되고 있는 소외된 도시노동자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현실은 생명도 없고 사랑과 이해도 없는 죽은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난쟁이인 아버지는 꿈과 현실이 화해될 수 없는 공간, 이게 바로 뭡니까? 현실이죠. 에 살고 있기 때문에 꿈과 이상이 실현되는 달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단편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